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오늘 하루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 있으신가요?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? 아,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.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. 근데 오늘 그 생각을 한 번만 의심해 보시겠어요? 우리 살면서 정말 많은 상황을 다 직장에서 상사가 아무 이유 없이 버럭한다거나 배우자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준다거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런 상황들이 오면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.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여러분,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.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웃어넘겨요. 자극은 같았는데 반응은 전부 달랐어요. 왜 그럴까요?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. 저 사람이 안 저러면 나도 화 안 내. 이 논리, 겉으로는 맞아 보여요. 그런데 여러분, 잠깐만요. 만약 감정이 완전히 상대방이 일으키는 거라면 왜 똑같은 자극에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요? 불 끄고 자야 편한 사람이 있고 불 켜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어둠이 불안한 사람, 어둠이 편안한 사람. 같은 조건인데 반응은 정반대예요. 이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믿음 하나를 살펴봐야 해요. 감정은 상대방이 쏘는 총알이 아니에요. 감정은 내 안에서 그 총알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. 자, 오늘의 핵심입니다.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. 1단계는 감정은 남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킨다. 정말? 2단계. 그런데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. 그럼 뭐요? 내 안에 관념이 일으킨다. 첫 번째 단계부터 볼게요. 여러분 주변에 같이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. 같이 불안해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,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, 오히려 웃어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. 자극은 같았어요. 그런데 각자가 일으키는 반응은 달랐습니다. 그러면 그 감정, 누가 일으킨 건가요? 상대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. 내가 일으킨 거예요. 이걸 왜 분명히 알아야 하냐면요. 남을 탓하는 한 내가 변할 여지가 없어요. 남을 바꾸는 게 빠를까요? 나를 바꾸는 게 빠를까요? 당연히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빠릅니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. 아, 이 감정도 사실은 내가 일으키고 있구나.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. 조금 더 깊이 가는 겁니다. 사실 엄밀하게 보면 감정을 일으키는 건 나도 아니에요. 그럼 누구요? 내 안에 형성된 어떤 강력한 의식, 어떤 강력한 관념이 감정을 일으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술을 즐기는 분이 계세요. 누군가 술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요.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때 기분이 어때요? 불쾌하죠? 그런데 같이 한잔하자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. 이건 상대방이 기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안에 있는 술을 좋아하는 의식이 반응하는 거예요. 여러분 안에는 지금 수많은 의식들이 동시에 살고 있어요. 화내고 싶은 나도 있고, 화내지 말자는 나도 있고, 불안한 나도 있고, 괜찮다는 나도 있고, 그 중에서 힘이 센 의식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라고 보지 마세요. 아, 내 안에 어떤 관념이 지금 강하게 반응하고 있구나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.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불안하다고 하세요. 이유가 딱히 없어요.
그냥 눈 뜨면 불안해요. 이분께 물어봤어요. 어떤 상황이 특히 더 불안하세요?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. 전 조용한 게 무서워요. 아무것도 안 들리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. 그분 안에는 고요함은 위험하다라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. 어린 시절 경험에서 형성된 거였어요. 그 관념이 매일 아침 불안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.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. 그 상황을 보는 관점, 그 안에 관념이 문제였어요. 이분이 나중에 그 관념을 찾아내고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세요. 우울도 마찬가지예요. 우울은 많은 경우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우울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실제로요. 3가지 단계입니다. 첫째,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나라고 여기지 말고 관찰하세요. 내 안에 어떤 관념이 지금 이 자극에 반응하고 있구나. 둘째, 그 감정의 이유를 5가지 이상 적어보세요. 내가 왜 지금 화가 나지?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이유가 나오면 그게 바로 내 안의 관념이에요. 3번째, 그 관념이 과연 현명한 건지 검토해 보세요. 계속 갖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,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,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. 이 훈련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. 감정이 올라오다가 자연스럽게 멈추게 돼요.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걸리는 거예요.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. 집에서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. 오늘 내가 화났거나 불안했던 순간 하나를 골라서 내가 왜 그 감정을 느꼈지? 하고 이유를 5가지, 또 많게는 10가지 적어보세요. 적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관념이 살고 있는지, 나도 모르는 어떤 관념들이 살고 있는지 희미하게 찾아지기 시작합니다.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나라고 보지 마세요. 감정을 보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. 오늘 일상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보는 더 큰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. 오늘 내가 화났거나 불안했던 순간 하나를 골라서 내가 왜 그 감정을 느꼈지? 하고 이유를 5가지 또는 10가지 적어보세요. 적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관념이 그 자극에 반응했는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자, 끝으로요. 감정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, 그걸 나라고 보지 마세요. 감정을 보고 있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. 오늘 하루 사시면서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